예, 최근 이제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 패러다임 속에서 여러 기대감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분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관련 뉴스 나왔을 때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해주셔서 그 보고서 저도 정말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일단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 불을 붙인 건 미국의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실적 자체도 선방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앞서서 이제 2분기부터 해서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네, 일단은 1분기 때 현대차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1.9조, 전년 동기 대비 한 1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기아차도 1.6조 원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판매 차질은 있었지만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센티브 할인을 축소하면서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때도 그러한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율은 뭐 1,200원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 때도 제 생각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은 이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분기 좋은 실적으로 괜찮네 하면서 투자 자금이 현대차, 기아 이쪽으로 좀 모아지고 있고 시장 대비 선방하는 흐름이 최근 연출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 환율 효과 역시나 이어질 거라고 보셨습니다. 그 하나 이슈를 봤을 때는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투자를 약속했잖아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지금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뭐 토요타나 이제 폭스워건이나 뭐 대부분의 해외 글로벌 업체들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나 배터리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에서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바이든 정부 때도 이제 미국 현지 생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무역 정세의 흐름에 발맞춘 전략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파는 차량 중에 한 10대를 판다면 4대 정도를 미국 현지에서 만들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뭐 60% 이상으로 좀 미국 현지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비중이 크고 미국에서 현대기아차한테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텐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램프를 공급하는 SL이라던가 샤시를 공급하는 화신, 그다음에 이제 제동 스티어링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만도가 있습니다. 단 이번에 밝혔던 것처럼 이제 공장의 착공 시점은 내년 상반기고요. 완공 시점은 2025년 상반기 정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긴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25년 상반기. 25년 완공 예정. 예, 그렇군요. 예. 계속해 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장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실적과는 좀 무관한 이벤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최근에 좀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기아차는 주가가 한 달 동안 보면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뭐 토요타라던가 GM, 포드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소비 심리가 워낙 좀 둔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물가 상승이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느냐 이런 것들이 뭐 완성차나 이제 부품업체들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일종의 온쇼어링 현상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팔 거면 공장 다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런 이제 트럼프 정권부터 시작된 온쇼어링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 뭐 독일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 다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가의 차별화가 있지 않습니까? 도요타나 뭐 GM 다른 기업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가 유독 이번 최근 한두 달 정도 흐름이 강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실적을 선방한 업체가 한국이랑 일본 업체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판매는 다들 좀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좋지 못했지만 이제 엔저는 뭐 20년 내 최저치고 그다음에 원화도 지금 1,200원을 넘고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가.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좋았는데요. 예. 한 열흘 전부터 일본 업체들은 이제 마쓰다를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하락 전환이요? 그 이유는 이제 토요타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회계년도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20% 감익한다.
원재료 부담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이던스를 주면서 일본 업체들은 좀 마이너스 전환을 한 상태고요. 현대기아는 아무래도 이제 우호적 환율 효과가 뭐 GM이나 포드, 뭐 유럽 업체들에게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호실적과 차별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환율 효과에 덕을 봤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미국 공장 투자하는 거는 현대차와 기아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실적 공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투자 지금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상반기나 내년 작년보다는 이제 반도체 수급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완성차들은 뭐 생산이나 판매는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이나 판매가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한다면 네. 그 탑픽을 어떤 종목으로 네, 일단은 저는 완성차에서는 기아차, 그다음에 이제 부품사 중에서는 만도를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우호적 환율 효과를 조금 더 크게 누릴 수 있고 또 이제 단일 사업부입니다. 현대차는 이제 금융 사업부가 있는데 기아차는 이제 금융 사업부가 연결 실적이 아니다 보니까 판매 증가에 따른 이제 실적 개선이 그대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품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인도 비중을 큰 업체들을 선호를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견조하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신흥시장이 브릭스인데 지금 뭐 중국은 봉쇄 조치, 러시아는 경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뭐 인도 정도가 좀 멀쩡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도 미국과 인도 비중이 큰 업체들이 좀 생산 증가를 누릴 수 있을 거고 특히 부품사 중에서는 뭐 GM이나 포드, 뭐 폭스바겐 아니면은 뭐 테슬라처럼 이제 물량 증가 효과가 하반기 때 좀 크게 나는 고객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좀 실적 개선 폭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도는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5%다 보니까 뭐 2분기 때는 코로나 봉쇄 조치 영향을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 하반기 때는 뭐 현대기아 미국 인도 생산, 그다음에 GM 북미 EV 업체 생산 증가 효과로 좀 실적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 중에서는 이제 만도를 탑픽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 그룹의 일단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만도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겠죠. 기아와 만도를 자동차 탑픽으로 모셨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현대차 그룹에서 미국에 공장 투자를 하다 보니 사실 돈 쓰는 현대차보다는 그 밑에 소부장은 당연히 이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소부장 따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부품업체 중에서는 뭐 미국 비중 큰 업체들, 뭐 만도, 화신, SL 등이 있을 것 같고요. 만도, 화신, SL.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투자를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게 이제 배터리 공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지아 공장에 이제 같이 배터리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데 전략적 제휴를 맺은 셀 업체와 같이 하겠다라는 정도만 발표가 되는데 향후에 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예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뭐 2차 전지 업체들, 그와 관련된 업체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또 제가 담당이 아니어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배터리 쪽도 수혜 예상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제 커버하는 쪽은 완성차와 부품단이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기아 탑픽, 그 아래로 만도, 그 아래로 또 화신과 SL,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위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데요. 국내 완성차 관련 그 뉴스 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좀 궁금한 부분은 아마 이제 테슬라의 네. 이거 어떻게 이제 투자하신 분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요즘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 많은데 압도적으로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 테슬라지 네네, 않습니까? 요즘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미국 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뭐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이제 중국 코로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 공장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물량 증가를 이끌어왔는데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것처럼 2분기 때는 중국 생산 차질 여파로 1분기 대비 볼륨 그로스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2분기에 대한 좀 눈높이는 낮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단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중국 상해 공장도 이제 봉쇄 조치가 완화될 경우 물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텍사스 공장도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볼륨에 대한 그로스는 하반기가 되면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때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뭐 금리 인상 분위기, 그 다음에 뭐 트위터 인수 관련해서 또 일론 머스크의 뭐
경영이 분산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예. 있기 때문에 길게 2분기 때는 조금은 이제 성장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영증권 문용권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